얘네들이 뭘 원하는지를 건드려줘야지. 바꿔주면 얘네들이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개선을 하는데 지금 약간 조금 아쉽구나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오늘은 퍼스트 서버에 캐릭터 밸런스 패치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캐릭터는 12개 정도 되는 캐릭터가 디톡스 때 공개됐던 캐릭터들이고, 어떤 형태로 좀 이제 패치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이게 물론 밸런스 패치는 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밸런스 패치는 만족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족했다고 한들 만족했다고 얘기하시면은 두들겨 맞습니다. 저는 밸런스 패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좀 더 변경점이 크다면 얘네들은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구나 요렇게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달을 하는 형태고, 어차피 밸런스 패치 완벽할 수 없다고 저는 아예 생각을 하는 놈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신입니다. 검신 이름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어퍼 슬래시 애셴포크 도마스터리 당공참 류싱충 쾌승. 이게 사실 검신 같은 경우에는 류심을 기본기 쪽에서 스킬 비는 쿨타임 때 차근차근 좀 넣어주는 형태인데, 가장 주력기죠. 광검을 이용하시는 광검신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류심승을 많이 쓰실 텐데, 류심승이 가장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상향폭이 가장 크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류심 데미지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 크래쉬 발도 8%, 그 다음에 맹룡당공참 8.6%, 그다음 차지버스트 8.9%, 환영건무 9.5%, 폭풍식 9.6%, 유성락 8.7%, 그 다음에 극초발도 8.4%, 심검, 섬단, 이기어검술, 그 다음에 무영참 9.6%, 이렇게 전제극성까지 전반적인 스킬 데미지들의 상향을 좀 보이는 형태네요. 보시면은 완전 주력기라고 볼 수 있는 심검 섬단 요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8%고, 최근에는 좀 힘이 좀 떨어진 환영건무, 그다음에 맹룡당공참 이쪽은 9%대로 조금 저쪽이 떨어지는 부분을 살짝 채워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9%대라고 좀 보긴 어렵고 8.5%대의 상향을 좀 받는, 8.5%보다 좀 높겠다.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거지, 한 방에 얘랑 5% 10%씩 격차를 줘가지고 갑자기 잘 쓰던 스킬 중심 만들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플래티넘 그까지 사용을 하시고 레어 무기 클론까지 쓰시다 보니까, 검신 같은 경우에는 심검을 플래티넘도 그렇고 룬도 그렇고 탈리스만도 그렇고 이쪽에다가 가장 몰빵이 많이 돼 있는 스킬일 겁니다. 근데 형님들이 섬단이 더 좋은데 하고 섬단에다 11% 주고 심검에다 6%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야 그래 섬단이 80제니까 괜찮아라고 상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눈 뒤집어지는 형님들 계십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남자 레인저 건호크 사태랑 비슷하거든요. 건호크에다가 룬, 탈리스마, 그 다음에 칭호풀티, 레어 무기 클론까지 비싼 돈 주고, 그땐 초반이어가지고 다 맞춰놨더니 갑자기 건호크가 누락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살짝 조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향을 받고 하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조율 수준이 형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야 그냥 5% 줘 10%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생각보다 좀 보수적이야. 그래야 큰 사고가 안 터져서. 그래서 형님들이 매번 답답하시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쵸? 이게 실제로 라이브 서버에 패치가 되고 나서는 늦어요. 그래서 퍼스트 서버에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패치를 하고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이게 하는 게, 라이브 서버에 딱 넘어왔을 때는 그때는 롤백이니 뭐니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지난번 밸런스 패치 때 요원과도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멀비보라는 스킬이 무적도 길고 딜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이제 너프 조정을 했다가 그 조정한 거를 다시 롤백을 시키니까 이 롤백 했다고 난리가 났죠. 근데 실제로는 롤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죠. 히트 수가 4히트에서 3히트로 줄어든다거나 속도가 빨라졌다거나 해서 그 예전처럼 무한 그 아몰비보다는 또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조정이 조금씩 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버서커입니다.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수치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수치가 높은데,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킬과 프렌지 스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가식성을 있게 해가지고
오래 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상관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버서커를 찍먹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블러드 러스트, 레이징 퓨리, 경로, 블러드 레이브, 블러드 소드. 근데 여기도 이런 거 보면서 살짝 보이죠. 레이징 퓨리, 블러드 러스트, 블러드 레이브, 블러드 소드까지도 9%대이긴 한데 얘가 이제 8.9%다 보니까 여기 살짝 조금 조정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구나. 그 다음에 블러드 스네치, 버스트 퓨리, 블러드 붐, 페이탈 블러드, 블러드 리븐, 램펀트 매드니스, 그 다음에 파멸까지 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뭐 쏘쏘하다 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9%대. 근데 페이탈 블러드는 유독 좀 기준상 좀 높다고 평가가 됐었나요? 이거? 얘가 80제 아닌가요? 80제가 조금 수치가 낮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건 좀 신기하네. 다음은 검기입니다. 검기 또한 기본 뭐 귀신보, 그다음에 귀연참, 원귀 일섬. 이 일섬 같은 경우에는 원귀가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이 소폭 증가합니다. 조금 더 유지되는 시간이 늘었나 보네요. 조금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요게 조금 증가했다는 점. 그다음에 연아, 그다음에 원귀 연참 데미지가 이만큼 올랐고, 귀연참 극, 그다음에 합격 2혼 1성.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 봤을 때는 검귀 쪽은 확실히 수치가 좀 높네요. 혼백참, 월령참, 그다음에 원귀 회천, 앞귀 참수, 귀천살. 귀천살은 이제 1차각성이죠. 원귀 격살, 나락참, 그다음에 원귀 신풍, at귀 연무. 연무는 대신 상향을 좀 해줬네. 그 다음에 참쌀, 그 다음에 무식 신귀극참. 요거는 좀 전반적으로 형님들이 수치가 좀 많이 늘은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0% 받은 애들이 각성기 쪽, 그 다음에 무큐기, 원기 격살, 나락참, 악귀 업무, 신기 극참, 무큐기 라인은 12%씩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무큐기들 조금 더 탄탄하게 쓰실 수 있을 정도의 분포도로 좀 올라갈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블레이드. 자,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밸런스 패치에 위에 6줄, 5줄에서 6줄 정도는 뭐다? 그냥 잘 쓰지 않거나 기본기들이다. 평타, 더블샷, 러스티네일, 사형검, 그 다음에 데인저러스 훅, 그 다음에 블랙아웃, 그 다음에 블렌딩 페인.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기본기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행오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셔터드 글래스, 딥더스크. 블레이드의 좀 그 특성이라고 좀 보자면은,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납도술이라는 개념 있죠. 납도술이라는 개념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킬을 차착 해가지고 채널링을 죽이고 합쳐서 데미지를 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채널링이라는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없어야 되나는 아닌 게, 애초에 캐릭터 쿨타임이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인 패시브나 아니면은 장비를 이용해서 쿨타임을 확 늘리지 않는다면은, 너무나도 채널링이 짧아버리면은 스킬을 데미지를 쓰고 나서 다음 스킬이 올 때까지 그 쿨타임이 비는 구간이 엄청 길어져요. 요런 친구들이 이제 패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남자 메카닉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폭딜력은 굉장히 좋은데도 반면에 너무 스킬들을 한 번에 몰아치다 보니까 몰아치고 나서 산책하는 시간이 느껴져 버리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거든. 그래서 폭딜이 좋다, 그 다음에 산책이 좀 현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납도술이라는 개념 때문에 몇몇 스킬들도 그렇고 조금 쓰고 나면은 약간 애가 좀 공허해져 있어가지고 빈틈이 좀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여기 이제 셔터드 글래스, 딥터스크, 와일드 플라워 여기를 쿨타임을 1초씩 줄여가면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쿨타임 1초 준 게 크지 않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긴 한데, 요즘에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이 쿨타임 감소를 좀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캐릭터들 자체가 좀 그 장비들로 인해서 뭐 쿨 회복을 들든 뭐가 듣든 조금씩은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초 동안 이 와일드 플라워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14초 줄어든 거에 쿨 회복, 그 다음에 쿨감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가 조금씩 안 맞았던 기어들이 싹싹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 요거가 지난번에 패치 받았던 애 중에 하나가 패스파인더가 그래요. 패스파인더가 기본기들이 1초 0.5초 준 애들도 있고 한두 개 좀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충전 중, 이 시간이 좀 줄었어요. 원래 충전 중이 던전 돌다 보면 20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13번? 12번 이렇게 주는 것처럼 조금씩 맞춰지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기본기들을 좀 운용할 수 있게 패치 방향을 좀 잡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쉐이커 블래스터, 이게 빙글 슈르륵 도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이트폴, 라스트 오더, 쇼다운 1차 각성이고, 오버페이스, 불스아이,
스트레이트 샷. 그 다음에 검기의 공격 범위 비율. 이러면은 심연했을 때 범위가 더 커지겠네요.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데이브레이크, 풀바디, 그 다음에 테스타먼트. 전반적으로 데미지 증가치가 블레이드 형님들이 내 캐릭터가 제일 구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비해서 아마 조금 짜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단어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형님들 리뷰잖아, 그치? 물론 마음은 알아. 마음은 아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막 옛날처럼 15% 20%씩 받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일이 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알겠으나 딱 생각한 정도 받았어요. 아, 요 정도? 그래. 딱 그 정도 받겠구나. 요렇게 좀 느껴지는데 딱 그 정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런처 남자입니다. 기본 공격, 게틀링건, 바베큐, 화염방사기, 캐논볼, 그다음에 슈타이어 재전차포. 슈타가 스포가 줄었네요. 남자 런처 같은 경우는 슈타가 진각성 패시브에 슈타가 있을 텐데 요즘에 포인트 스케일 포인트 얼마나 찍고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절한 기본기로 채용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스포를 좀 줄여줘서 투자 좀 해보시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포가 25에서 20으로 줄어들면은 슈타도 기본기 라인이어가지고 스킬 레벨을 못해도 30 이상 찍을 거거든요. 조금은 여유가 생기긴 하겠네요. 진각성 패시브에서 슈타가 무슨 레이저처럼 나가지 않나? 그렇게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본기로 한번 써보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저 라이플, 화염광타. 일단은 여기 앞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일단은 기본 저점을 10% 이렇게 싹 올린 겁니다. 다음 그레네이드 런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사수 감소. 와우. 야, 이거 두 개가 스킬 포인트 개편이 좀 있었네. 요거는 좀 다르네요. 남런처도 약간 현타 얘기를 종종 하던 캐릭이긴 했는데 소모량이 감소가 되면서 약간 뭐 엄청나게 이걸 다 찍을 수 있다 이건 아니겠지만 선택지에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본 정도?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류탄 발사기가 그 뭐야 채널링이 25% 감소인 거죠. 이게 사실상 4대 때리던 걸 3대 때리는 거니까 채널링 25% 감소거든. 공속 증가 조금보다는 아마 이런 게 훨씬 큽니다. 아, 근데 여기 밑에 그레네이드 런처 여기가 탄 발사수 감소 이게 빠지는구나. 아, 이러면은 똔똔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런처 살짝 보시면은 애초에 여기 이제 그레네이드 런처가 유탄 발사 그레네이드 런처 발사로 해서 25% 감소 데미지 감소 60%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TP에 있는 특수 TP 옵션을 통합시키고 전반적으로 데미지 증가형 TP로 바꿔주면서 이 그레네이드 런처의 전반적인 데미지 증가를 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P에 있던 TP를 찍어야만 유틸이 변하는 케이스를 본 스킬에 통합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네. 이걸 통합시켜가지고 어떻게 쓰던 기존 스킬들의 그 불쾌감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마스터 레벨이 5렙까지로 또 증가하면서 데미지 증가량 챙겨놓고 그레네이드 런처를 한번 써보셔라. 그 다음 스팅어, 그 다음에 양자폭탄 발사 조작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준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조금 더 넓게. 다음 익스트루더 Get You. 그 다음에 세틀라이트 빔. 조준 속도가 공격 속도에 영향을 받도록 조정됩니다. 조준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자, 다음 플라즈마 부스터. 공격력 12% 증가. 스팅어 10%. 사이즈믹 웨이브. 사이즈믹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선 상대적 너프네요. 다른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10%를 좀 받다 보니까 얘가 5% 받으면 얘는 지분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나름 쓸만하다 였나 보네. 얘만 또 유독 이렇게 튀어나가게 좀 덜 줬다는 얘기가 또 런처분들은 좀 열받는데? 하실 수 있긴 해. 그 다음에 MSC, 그 다음에 버스트빔, MLDRS 95, 오비탈, 디제스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10%를 줬고 그 다음에 특정 몇몇 스킬들을 12%씩 좀 챙겨주긴 했는데 요 12%의 느낌은 사이즈믹 웨이브가 좀 덜 상향받은 느낌을 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10% 받았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야 여기 아이템 변경 사항이 좀 있네요. 첫 번째 스팅어 탈리스만 옵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런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스택형 스킬로 바꿔주네요. 요게 2회 충전 스킬로 좀 변경이 되면서 타겟을 한 마리만 추적하고 그 다음에 타겟 중심으로 주변 함께 폭격 자탄이 2개가 증가한다. 요런 스택형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 두면 MSC7 범위 대신에 쿨타임 감소를 하하 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범위 증가 삭제로 인한 히트박스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바칼레이드나 샌드백 칠 때는 범위가 딱 위치를 한 상태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삑살이 나는 경우가 없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뭐 시면을 쓰시던가 하면은 당연히 클 수는 있겠는데 이게 잡몹 잡거나 이럴 때 애매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데미지가 오르면 오케이니까 애초에도 많이 채용을 하시는 탈리스만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더더더더 많이 쓰실 것 같네. 자, 다음 메카닉 남자입니다. 로보틱스 버프 이펙트와 로봇 폭발 시 파편 이펙트 연출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프레임 저하 현상을 개선하였습니다. 아, 메카닉 그 특유의 그 프레임 렉을 나름 좀 개선을 했구나. 그 리패키징이라는 시스템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죠. 이번에 또 그 이펙트 개선이랑 이런 것도 같이 넣나 보네요. 랜드러너 공격력, 그 다음에 MP 소모량, 전폭 MP 소모량, 바이퍼 MP 소모량, 그 다음에 트랩러너 MP 소모량, 그 다음에 템페스터의 AI가 개선됩니다. 요거는 조금 봐야 되고, 여기 이 MP 소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남메카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스킬을 많이 써놓고 폭딜을 많이 넣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폭딜을 하고 나서 현자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독 다른 캐릭터들보다 수면 세트에 대한 채용률이 생각보다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런파 이거 되게 많았죠. 그랬었는데 이제 런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면 세트도 사실 MP가 좀 후달리거든. 근데 그 부분을 스킬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 템페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소환사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AI가 쓰는 독립 오브젝트 형 데미지 방식은 형님들이 좀 많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 프로게이머 AI가 착용돼가지고 스킬 쿨부터 조작 방식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형님들이 치는 것보다 기계들이 대신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던담 빌드를 조져버리는 거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임류에서 AI의 머리가 알파고급으로 넣을 수는 있으나 넣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더 조금 더 타겟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게 했는데 역시나 형님들 답답해 하실 겁니다. 결국엔 AI니까 빗 맞추는 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챗 GPT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냥하는 거는 얘네들이 훨씬 싸움 잘하겠지. 다음 메카 드롭 10%, 그 다음에 팩토리 MP 소모량, 여기도 MP 소모량 감소가 됐네요. 솔라 모듈, 게이볼그 펀치, 카운터 어택, 바이퍼, 디멘션 러너, A팀, 헬마치, 전반적인 공격력 증가를 보이네요. 근데 지금 MP 소모량이 좀 적용이 돼 있는 애들을 좀 보자면은, 그러니까 많이 쓰는 애들은 다 조정을 해줬네요. 바이퍼 제로, 카운터, 스페로 팩토리, 템페스터, 좀 많이 쓰는 애들을 좀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9에서 10% 정도. 다음은 여자 런처입니다. 여자 런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한번 리뉴얼급의 뭔가 개편이 되길 좀 바라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면 키워볼 생각도 있긴 한데, 게틀링건 10%. 여기도 슈타를 조금 더 상향폭이 조금 더 있고, 스포 같이 줄여줬네요. 레이저 라이플, 그레네이드 런처, 총 공격력, 여기는 총 공격력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스포 여기도 같이 좀 줄여줬네요. 그 다음에 랜서가 원래 이 랜서가 지난번 개편 이후로 스킬 쓰는 와중에 곡사 스킬을 따로 쓸 수 있었죠.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유도되는 구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판정이 좀 안 좋아서 그걸 좀 개선했다, 약간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자 폭탄도 아까 남런처처럼, 헬리오스, 에이션트 트리거, 플라즈마 부스터, 그 다음에 탈리스만 장착 시 반동거리 감소, 그 다음에 유도장치 이용 시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랜서 사거리 증가, 그 다음에 스킬 적중 시 폭발 프로세스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팍 꽂히고 빠바바방 그거죠. 조금 더 이제 딜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줬고, 프로토타입 오퍼레이션 레이즈, 플래게톤, D5 10%씩 이렇게 좀 받았고, 얘는 탈리스만 변동이 없죠. 이 친구는 그냥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엘리멘탈 마스터입니다. 엘리멘탈 마스터 10%. 그다음에 이동 캐스팅, 던전에서 이동 중 피해 추가 비율이 변경됩니다. 받는 데미지 증가 10% 없어졌네요. 다음 플레임 스트라이크, 보이드, 칠링 펜스, 선버스트. 이게 기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버까지 올 일이 없었는데, 약간 조금 센 기본기 하나, 그러니까 빠른 기본기 하나, 센 기본기 하나, 이런 식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모션이나 스킬도 캐스팅 속도 받고, 그 다음에 플로리상의 회전 속도까지 증가해가지고, 원래 약간 이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이게 썬버 쓰시는 분들은 알아요. 원래 이게 다른 친구들은 하면은 돌면은 바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마치 그 아이돌들의 엔딩 포즈 맨키로 그 잠깐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빨리 써가지고 빨리 좀 이제 쓸 수 있는 불쾌감을 좀 낮춘 그런 스킬로서 쓰라고 하는 것 같아. 썬더 콜링 12.5%. 오히려 콜링이 12.5%네요. 그다음에 나이트 할로우,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블랙홀 지속시간 감소. 자, 일단은 나이트 할로우가 이게 그 엘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좀 탈리스만 좀 쓸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 지연 딜이 늘어나요. 타이틀로도 할로우 다다다다다다 끝나고 나 텅 오히려 늘어나죠. 탈리스만 끼면은. 헬로윈 버스터도 마찬가지거든. 원래 슉 떨어졌던 게
터진드아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좀 이게 엘마코 탈리스만들이 좀 신기하거든요. 빨라지기보단 느려지는 쪽의 선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이트할로우는 지속시간 자체를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여버렸네. 게다가 블랙홀 크기 비율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이 블랙홀 크기가 심연바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긴 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얘기 살짝 하자면은 옛날에 진빌마 때 그러니까 잡아트린 다음에 나이트할로우 써놓으면은 진빌마 그 보스 하이퍼 메카타우가 누워가지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에스트롤 스톰 딱 박아버리면은 애가 계속 누워만 있다가 죽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눕혀놓을 수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메타가 아니죠. 조금 압축되는 게 좋은데 압축을 많이 시켰습니다. 자, 아크틱 비스트, 그 다음에 헬로윈 버스터, 그 다음에 에스트럴 스톰, 선버스트 강화. 레벨당 범위 증가율 옵션이 삭제됩니다. 아, 이거 옵션 삭제가 됐으면은 이미 이 공격 범위 증가는 TP를 찍은 수준으로 커져 있겠네요. 엘리멘탈 커튼, 그 다음에 공격 증가, 다다니트와 피니시 폭발의 공격력 비중이 조정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총 데미지는 그대로인데 다다니트 30, 막타 70, 뭐 이런 비율을 좀 조정을 한 것 같네요. 만약 막타가 1대 99인데 막타가 99야. 근데 좀 늦게 터져. 근데 막타 때 만약에 무적으로 날아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중 자체를 좀 조정한 것 같아. 그 다음에 퀘이크, 초월의 크리스탈, 게이트. 여기도 전반적으로 10% 플러스네요. 여기는 10% 플러스. 상향 많이 받았네. 좋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변경. 여기도 탈리스만 변경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썬더 스트라이크. 아까 이제 그 선콜이죠. 썬더콜링. 탈리스만 장착 시 표적의 기본 생성 위치가 캐릭터 전방으로 변경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사실 몬스터랑 싸우는 구간이 엘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몬스터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몬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스킬들이 이제 아크틱 피스트나 이런 스킬들이 판정이 여기 있단 말이지. 여기 액대이고 그 다음에 헬로윈 버스터도 여기 하늘에서 요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썬더콜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장판이 여기 나왔다가 요렇게 이동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이 추가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이제 썬더 엘리미네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그렇다 보면은 스킬을 딱딱만 넣으면은 바로 다음 거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 나이트할로우 센트릭 유니버스 탈리스만 명이 다크매터. 다크매터 암흑물질. 세상에 뭐야 이거. 탈리스만 개편까지 되네. 탈리스만 옵션이 변경됩니다. 나이트할로우 지속시간 1초 감소. 원래 7초짜리 스킬이 4.2초가 돼가지고 요거였는데 애초에 4초가 된 상태에서 지속시간 1초 감소면 지속시간 3초네요. 그리고 다다니트 간격도 지금 보시면은 다다니트 간격이 여기 이미 감소가 됐어. 감소된 거에다가 여기다가 46%또 추가 감소가 있네. 그리고 폭발된 적에게 미니 나이트할로우가 부착돼 지속 피해를 입힘. 이것까지 이게 원래 하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이 나이트할로우 탈리스만이 쓰고 나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펑 가운데 똥똥똥똥똥똥똥똥똥 방금 누우니까 안 맞는 거 봤죠? 근데 저게 몸에 붙는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쵸? 미니 나이트할로우 타겟된 전에게 암흑부여 무력화형 상병까지 집어넣네. 야 근데 이러면은 이거를 채용을 하냐 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연구가 좀 돼야겠네요. 그죠? 자 다음 엘리멘탈 커튼입니다. 엘리멘탈 커튼 같은 경우에는 더 게이트 발동하는 거 똑같고 엘리멘탈 커튼은 아까 저기 위에서 설명되었던 타랑 그 다음에 앞에 그 다다니트 간의 데미지 비율 조정이라 그랬죠. 94% 증가로 바뀌었네. 근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피니시 쪽의 비율을 낮춘 다음에 94% 증가한 거면은 사실 이게 내용이 크진 않는데 조삼모사인데 요거는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룬 끌어들이는 속도 증가에서 블랙홀 크기 증가. 나이트할로우 얼마나 커졌을라나. 여기 더 게이트. 그러네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리멘탈 커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조상 이게 다다니트 그 다음에 이게 피니시였다면은 다다니트를 늘리고 피니시를 이렇게 줄인 거네. 이 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이게 탈리스만 이용해서 조금씩 개선을 했구나. 다음은 배틀메이지 같은 경우는 12.7 타이머밤 13% 유지시간 감소. 줄어든 유지시간에 맞춰 공격력이 재조정됩니다. 부착된 대상에게 스킬을 재시전할 시 데미지 적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재시전한 타이머밤의 피니시 폭발 공격력이 먼저 부착된 타이머밤의 피니시 공격에 합산되어 적용. 타이머밤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의 다다니트 및 피니시 공격력 적용. 이게 벌쓸 때 이게 중첩시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그냥 스킬 하나 중첩 이게 두 대에 맞든 뭐하든 각자 A 한 번 터지고 B 한 번 터지고 C 붙이면 C 터지고 알아서 터지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A 때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B를 붙이면 A 다시 B가 들어갔었는데 A 터지고
그러니까 B가 몇 개가 붙어있던 A 터지고 B 터지고 C 터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이게 그 계산 방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아까 코딩이 꼬여가지고 뭐 버그성 데미지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토 체이서의 마스터 및 최대 레벨이 변경됩니다. 혹시 이거 오토 체이서 그러면 스포드 들어가는 스포드 줄었나요? 오체가 지금 25씩인데 한 번에 100 들고 막 그렇게 바꿨나? 마스터 레벨 변경. 어이, 좋습니다. 다음 쇠패 퓨전 체이서. 스킬 시전에서 필요한 체이서가 부족할 경우 스킬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도록 변경됩니다.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판정 유지 시간이 증가합니다. 뇌연격 체이서 프레스. 이게 그냥 애매하게 안 나가고 그냥 아싸리 비활성화 시켜버리네. 비활성화라는 얘기는 그 스킬 아이콘이 회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습 유성타, 황룡천공, 황룡난무, 퀘이사 익스플로전 14%씩, 태아나 변신, 트윙클, 진 뇌연격, 클러스터, 사도의 춤. 사도의 춤 15%. 이 친구들은 그냥 좀 전반적으로 다 받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프레센시아 스킬 시전 후 일부 스킬의 공격 범위가 변신 전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이제 진각성 이후의 변신이죠. 자, 다음 디멘션 워커입니다. 크롤링 미스트와 금단의 니알리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패러사이트 스웜과 포지트론 블래스트의 구조를 변경하여 스킬 사용의 난이도를 완화했습니다. 기본 공격 11%, 망상의 불꽃, 귀설화 TPA 스킬이 망상의 불꽃 획득 시 적용되는 물리 마법 방어력을 증가시키도록 변경됩니다. 방어력, 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 액시던트, 차원 실루 차원 디멘션 리프. 그 다음에 이제 금단의 리알리. 일단은 스포 개선 돌았고요. 10씩 해가지고 60 찍는 것보다는 50으로 한 번 찍는 게 훨씬 낫겠죠? 게이득이죠? 후속 스킬인 괴리, 크롤링 미스트와 괴리, 할리퀸의 선행 스킬 레벨 조건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소환 지속 시간이 무제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드디어 받는구나. 최근에 소환수 관련된 컨텐츠들이 최대한 편의성을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니알리의 기본 공격이 기본기 숙련의 영향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공격력이 조정되며 괴리, 디멘션 할로우의 스킬 툴팁이 수정됩니다. HP 및 방어력 수치가 변경되고 무력화형 상태 이상 내성이 추가됩니다. HP 캐릭터 1레벨 습득 시 캐릭터의 400%, 방어력 1레벨 습득 시 캐릭터 방어력의 100%, 무력화형 상태 이상 내성 기본 수치는 50, 2차 각성 패시브 SSTH 획득 시 50% 추가 증가 라는 얘기는 방어 내성이 100%가 된다는 얘기인가? 괴리 금단의 니알리 강화 스킬이 삭제됩니다. TP 빠졌고. 자, 다음 차원광 칼레이도스코프, 그 다음에 괴리 크롤링 미스트. 기본 이동 속도 및 색적 범위가 기존 2차 각성 패시브 SSTH가 적용된 수치로 변경됩니다. 더 빨라지고 넓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괴리 할리퀸 8.3%, 시공폭뢰 11%, 차원 회랑이다. 여기 보이는 이 1초들도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짤 1초들이에요. 이 친구가 의외로 평타형 캐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이 그 스피드하게 나가요. 그 시즈 탱크처럼 빵빵빵빵 나간 다음에 평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스킬 사이클 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패러사이트 스웜. 야, 패러사이트가 이제 관통이 돼버리네. 이게 범위가 나름 물론 Y축이 조금 좁긴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육성 구간 때 X축이 좀 넓어가지고 쓰면은 육성 구간 때는 몬스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 있잖아. 그러면 앞에 두두두두, 뒤에 두두두두, 그 뒤에 두두두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게 그 사냥할 때도 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요게 관통으로 바뀌면서 게다가 20초 딜링으로 바뀌었네요. 20초 쿨타임. 많이 괜찮아졌어요. 게다가 요게 제가 알기로는 탈리스만은 좀 요즘에도 잘 쓰나 모르겠는데 요게 탈리스만 쓰면은 니알리가 대신 써줘가지고 좀 종종 쓰는 탈리스만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떤 의미일지. 다음 차원 포지트론 블라스트. 광선별 타격 판정에서 영역 타격 판정으로 변경됩니다. 위의 변경 따라 공격력이 일반 버전과 사상경계 버전으로 분리됩니다. 전체 타격수가 변경이 되고 공격력이 조정됩니다. 스킬 범위 정보 중심부의 범위 비율이 추가됩니다. 타격 대상을 중심부를 향해 이동시키는 효과가 슈퍼하머 상태에도 슈퍼하머도 약간 빨아들이는구나. 이 포지트론 블래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스킬이에요. 가운데로 쭉쭉쭉 모이는 거 보셨죠? 보이셨나요? 근데 아까 광선검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이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판 한번 필요해.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 광선검이 여기서 한 줄 나오고 여기서 한 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줄 나오잖아요. 30히트라고 했을 때 고블린이 여기 있어야 이 한 줄의 글로벌 박스, 이 한 줄의 박스의 데미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해서 여기 교집합이 30히트예요. 그럼 만약에 몬스터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히트를 맞는 게 아니라 10히트만 맞겠지. 물론 아까 빨려 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보시면은 영역 타격 판정, 이게 이제 글로벌 히트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 정확하게 네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요 형태가 이제 요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10히트를 다 맞게 되는 요렇게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정도 글로벌 히트박스는 아니겠지만 아마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요렇게 여기 전체가 맞기만 하면 10히트로 들어가게. 굉장히 개빡치는 그런 스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딱 극딜일 때 거리 맞춰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 차원회랑이라는 스킬 자체가 이걸 스킬 썼을 때 차원회랑을 2번 누르게 되면은 몬스터가 딱 포지트론이 맞는 거기 위치로 애들을 몰아줘요.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이번에 좀 개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정보의 중심부 범위 비율이라고 써있는 거다 보니까 아마 여기 이 교집합 부분이 요만큼 조금 좁잖아. 이 좁은 부분이 아마 이제 좀 요렇게 좀 넓어지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요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요 판정이 좀 넓어질 수 있게 요렇게 좀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괴리 형용할 수 없는 공포, 요거 같은 1차 각성. 그 다음에 패러다임 디토네이션, 요거 친구도 있고, 그 다음 괴리 치깃, 홀딩된 적의 HP가 0이 될 경우 사망 처리. 요게 딱 묶어놓는 형태거든요. 자, 다음 SSTH, 던전 시작 시 차원석. 아하, 차원석을 하나 더 주는구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님들이 좀 싫어하시는 게이지형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그 게이지를 모으면은 차원석이라는 내가 쓸 수 있는 돌이 돼요. 그래서 사상 경계를 키면 저 차원석을 소진하거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진하지 않는 스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진을 해 나가면서 쓰는 스킬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하나가 좀 늘어나면서 처음에 그냥 시작 극딜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스킬의 개수가 하나 늘거나 좀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크롤링 미스트 스킬의 이동 속도 및 색적 범위 증가 기능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색적 하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색적이란 게 뭐냐면 이 크롤링 미스트라는 스킬이 요거예요. 보이죠? 요렇게 이제 붙이는 건데, 선생님 이건 왜 붙이는 건가요? 데미지도 없는데. 이 붙였을 때가 타겟팅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붙였을 때 데미지 증가하는 형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붙여야 돼. 박할 다른 방 갔다 오고 하면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 이동하거나 이러면 떨어져. 이게 벌레다 보니까 벌레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조금 쓰기 쉬워졌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론 여기 삭제되는 부분은 저기 위에 이제 아예 기본 스킬, 원 스킬로 통합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괴리 금단의 니알리 HP 증가 옵션이 삭제되고, 아하, 니알리의 무력화 상태 이상 내성에서 니알리는 이제 무력화가 안 걸리는 건가? 상변이. 그 다음에 티타임 스킬 지속 중 니알리에게 무적이 부여되는 옵션이 티타임 스킬로 이관됩니다. 이게 원래 2차 각성을 해야만 무적을 시킬 수 있는 티타임 스킬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패시브가 아니라 기본 해당 스킬로 이관을 시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변한 건 없고 2차 각성을 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메리트를 좀 개선을 했다. 자, 다음 차원 싱귤레이티 매니플레이션, 스킬 범위 정보 공격 비율이 추가됩니다. 이게 아마 보통 이거는 차원석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스킬일 텐데, 저편의 자장가 공격 증가, 이거 좋습니다. 괴리 금단의 연애 차원 포격의 X축 범위 증가. 아하, 레이저가 야물딱지긴 한데, 그러니까 레이저가 야물딱지긴 한데 이게 여기가 좀 좁아. 그래서 이걸 넓혀줬다 이 얘기인 것 같네요. 그치? 여기죠, 여기. 멋있긴 해. X축 범위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가로로. 괴리 연대기의 단편 SSTH 차원석 추가 증가 효과 삭제로 뭐야, 경계망상 관련 옵션이 기본 효과로 변경됩니다. 이 차원석이 진각성 했을 때 메리트가 아니라 그냥 올려버렸구나. 아하. 자, 연대기 단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경계망상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계망상이 얘 거 자버프입니다. 자버프를 쓰게 되면은 니알리를 따로 안 뽑아도 같이 뽑혔거든, 스킬 쓸 때. 이렇게 뿅. 근데 요게 이 니알리가 그냥 이 경계망상 기본으로 갖고, 그 다음에 요걸로 가는구나. 이게 진각성 같은 경우가 기본기에 스킬 2개를 조정을 해주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본기로 기본 버프 스킬 형태로 넘겨버리면은 얘가 얘 혼자만 스킬이 하나만 있는 게 되니까 요거를 괴리를 같이 붙여주네요. 전방 일정 범위 내에 적이 있을 때 시전 가능하며, 시전 시 범위 내 가장 정에게 달라붙습니다. 범위 내에 적이 있을 시 디멘션 할로우의 노란색 안개가 이펙트가 추가됩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 크롤링 미스트 같은 경우가 앞에만 붙여줬었는데, 보이죠? 이거 X축이에요. Y축이 있으면 그냥 지나감. 그랬는데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묻는다는 거 아니야 이제. 야, 이러면 좀 다르지. 실제로 이거를 크롤링 미스트 같은 경우가 이게 만약에 안 맞고 지나가면은 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눌러지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또 써주고,
왔을 때 또 이렇거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범위 내로 개선을 했다는 거. 진짜 좋네요. 아이, 굿입니다, 이거. 자, 다음에 괴리, 모서리의 짐승. 요거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그 스킬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모서리의 짐승 같은 경우에는 안 붙은 애들도 쓰면은 자동으로 붙어요. 얘가 추적할 몬스터한테 크롤링 미스트가 지가 붙어. 그래서 요게 좀 좋았지. 보시면 안 붙어있는데 그냥 붙죠? 그쵸? 스킬 툴팁에 색적 범위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차원 괴리 이성 붕괴. 시전 시 니알리 소환 유지 시간 초기화 기능이 삭제되고, 원래 니알리가 지속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지속 시간이 있었던 거가 진각성을 딱 쓰면은 니알리가 원래 200초였다가 10초 남았다가 진각성 딱 쓰면 다시 200초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한이니까 이건 이제 없어지고, 니알리 HP를 회복시킨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탈리스만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 좀 봐야겠네요. 자, 포지트론 블래스트. 차원 포지트론. 스킬 시전 시 적의 중심부에 끌어들임.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포지트론이, 자, 보시면은 가운데 멍멍멍멍멍 하면서 모이죠. 그 다음에 사상 경계를 쓰면은 설치기로 바뀝니다. 요렇게 있던 스킬이 탈리스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셨죠? 몰이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시공폭례라는 스킬이 터져요. 이 모았었던 거가 시공폭례를 위로 땡겨왔네. 끌어들이는 범위가 크게 중요치 않으니 글로벌 박스로 바뀌었으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킬에 빨아들이는 힘이라던가 슈퍼어머까지 땡겨주더니 쿨타임 감소를 토대로 해서 이 스킬 자체의 전반적인 공격력 증가를 꾀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데미지는 똔똔이겠지? 그 막타의 시공폭례 빵 터지는 그 데미지 증가로 바뀌었네요. 요거는 아마 좀 계산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막 그렇게 급변하게 데미지가 오르진 않을 것 같네요. 데미지 보다는 이 쿨타임 10%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를 이제 스킬 사용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 좀 개선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스킬일 것 같고. 자, 다음 캐릭터입니다. 드래곤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는 점프 중 점프 키를 눌러서 낙하 속도가 감소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솔직히 저같이 좀 게임을 못하는 애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린가 싶긴 한데, 게임 좀 치는 형님들은 약간 감소시켜서 공중에서 스킬 쿨 채운 다음에 공중 연계 스킬 또 추가로 더 이렇게 하실라나?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공중 채공의 의미잖아 저게. 낙하 속도가 감소한다. 여자 마법사들도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가 확실히 공중 액션이 야물딱지네. 지금도 이제 공중 사용, 그 다음에 땅 사용, 그 다음에 탑승기, 설치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드래곤 나이트를 추천하기 좀 쉽지 않은 게, 얘는 의외로 굉장히 피지컬 캐릭터야. 캐릭터가 스킬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요거는 일단 가능의 영역으로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점프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속도가 좀 다른지 이런 것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래곤 투스, 파이어 브레스, 블리츠 스트라이크, 아스트라, 버스트 혼, 너클 블래스터. 시상 시정 시 너클 비행 속도가 증가합니다. 훨씬 빨리 갔다 오나 보네. 이게 길긴 길어 이거. 다음 드래곤 팽, 드래곤 스매시. 배기 공격이 히트수가 1회로 변경됩니다. 어퍼 공격의 상호 경직이 감소합니다. 야, 이거 그 약간 뻑뻑대는 느낌이 있었거든. 스킬 범위 정보에 공격 범위 비율이 추가됩니다.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야, 진짜 좋았다 이거. 드래곤 스매시가 요런 스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타닥 탁 이거야. 게다가 이거 보이시나요? 묵휴기예요. 자, 이게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거 묵휴기입니다. 예, 물론 이게 그 원인치 펀치처럼 굉장히 DPS가 좀 좋긴 했는데 좀 속도감도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역경직도 감소해가지고 훨씬 쓰기는 좀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또 안 쓰자니 이게 쿨도 짧고 간결해가지고, 한때는 연구가 이거 탈리스만 써가지고 진짜 극단적인 데미지 증가까지 개수표 짤 때 많이 썼었거든. 근데 지금은 좀 쓰기 편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스피닝 레이드, 태도 용재무쌍. 스킬 공격 범위 증가. 용재무쌍 칼이 커지나? 개멋있겠는데? 다음 폭풍의 숨결, 드래곤 포스, 울부짖는 뇌강, 용암 파천, 비룡 천상, 미티어 버스트. 용재 출진, 스킬 범위에 내려 찍는 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데미지 증가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탈리스만을 좀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탈리스만이 진짜 어려웠던 게, 타닥 탁 하면서 세 대 때리잖아요. 저거를 추가타가 있어요. 탈리스만 쓰면은. 근데 이게 DPS만 따졌을 때는 엄청 높아가지고 반강제로 우겨 넣어야 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거든.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추가타 입력 시간도 짧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거 텍스트만 그대로네. 요 스킬이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타를 맞으면 무조건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캐릭터 자체가 손이 엄청 바빠요. 아마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얘가 이 공중 짤 액션 중에 드래곤 투스랑 그 다음에 드래곤 스매시, 그 다음에 아스트라, 드래곤 팽, 이런 짤 기본기들이 촥촥촥촥촥
집어넣어줘야 개수표 짤 때 그 정도 DPS가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얘가 캐릭터가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넣기엔 손이 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탈리스만이 좀 버려졌거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겨 넣어가지고 딜 뽑아내시긴 하는데 약간 그 옛날에 명왕 같은 애들이에요. 명왕도 스킬 쓰고 그 룰 브레이크 스킬 캔슬 이용해가지고 투척류 계속 막 무한으로 막 촥촥촥 그러니까 중간에 소비 안 되면서 막 채워나가는 것처럼 얘도 손이 바쁜 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텍스트 정리만 한 겁니다. 원래는 2타다 보니까 배기 공격력과 동일이라고 썼는데 1타로 바뀌면서 데미지가 2배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배기 공격력의 50%로 텍스트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보시면은 9%, 8%, 8%, 8.9% 헤드온 차지 마지막 타격 적중 기절 상태 이상 8.7, 10, 9, 9 10 블레이드 스톰 10 디베이스테이트 10 유다이드 3레벨 효과가 임팩트 스매시 버프 효과 적용 런지 둥글 메서커 버스트 슬래시 임페르노 브루탈 디몰리셔 네버모 끝이야? 얘는 확실히 핵심이 임팩트 스매시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뱅가드 임팩트 스매시의 스택을 계속 유지해서 약간 부족한 상태로 할 거면은 그 임팩트 스매시를 중간에 한 번씩 채울 수 있는 그 뭔가 그 테크닉적인 부분이 차라리 추가되는 형태면 어떤가 싶은데 어차피 족쇄를 해결해주진 않아요. 임팩트 스매시를 없애진 않을 거야. 머슬 시프트처럼 만들진 않을 거죠. 그쵸? 근데 많이 아쉽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임팩트 스매시가 다 차긴 차거든. 기본 임팩트 스매시 스택 횟수가 2회고 마창집에서 1회 있고 마창 각성에서 1회 있고 회복시간 감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있긴 있거든요. 차라리 이게 피지컬 영역으로 이게 그 특정 그 임팩트 스매시를 캔슬을 하면 한 뭐 적당 포인트 채워주는 형태 말고 정말 손 바쁘게 만들 거면은 특정 스킬들 이용해서 임팩트 스매시 스택을 아예 하나씩은 회복하는 형태로 스킬 콤보를 짜서 캐릭터가 유연하게 좀 물론 그거 자체가 족쇄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워러드 오래 하신 분들은 적당히 좀 조정을 해서 각성기랑 중간에 섞어가지고 저걸 회복하는 시간을 설계를 하셨겠지만 아니면은 그거 하나 주든가 럭키 임팩트 스매시가 발동은 되는데 일정 확률로 스택을 소진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아니지만 조금 저 감수성 괜찮거든. 아니면 뱅가드 자체가 그 버스트 모드가 따로 있던가. 마창 해방이잖아, 그치? 마창이 해방을 했는데 마창이 해방이 아니라 폭주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스매시가 일시적으로 뭐 한 3초간 무한이야. 지금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낮은 것도 맞는데 그 수치를 받는 것도 좋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그냥 불쾌한 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밸런스 패치가 나왔을 때 핵심은 그 불쾌한 점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결했냐가 아니라 건드려서 얘네들이 이론은 알고 있는데 당장 바꿀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라도 개선이 돼서 요런 것도 나름 재밌게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근데 이 친구는 대신 이제 요것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냥 마냥 스킬 캔슬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조건부 캔슬이 얘 뱅가드도 있을 수밖에 없어. 얘도 몰아치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저 임팩트 스매시에 약간의 그 채널링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까 그 블레이드가 말하는 현자 타임, 패왕이 말하는 현자 타임들처럼 얘는 현자 타임이 지금도 좀 개선이 된 건데 다시 엄청 심화될 거예요. 말 그대로 스킬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서 스킬 임팩트 해서 그 임팩트의 채널링 시간 0.5초든 이게 1초든 약간씩 늘려나가면서 스킬들의 딜레이를 살짝 줘가지고 현자 타임을 좀 뒤에 남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뱅가드 형님들이 임팩트 스매시를 줄여주거나 개선해줘 이게 얘기하는 게 없애라는 아니야. 아마 이거 형님들도 그 뭐 옛날 엘븐나이트 얘기도 비슷하겠지만 없애는 건 아니고 뭔가 지금은 중간중간 플레이하다가 불쾌감이 있으니 뭔가 이 불쾌감이 개선되길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쿨타임을 30초를 주던가 해가지고 쿨타임 30초에 0스택 딱 돌입하는 순간 갑자기 마창 증폭 해가지고 5초간은 임팩트 스매시 무한으로 해주면은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더 몰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딱 극딜 타임 때 정확하게 싹 다 몰아치고 5초의 버프 시간이 딱 끝났어. 그럼 쿨타임 30초 돌겠죠. 근데 그때는 진각성이랑 2차 각성이 돌릴 거 아니야. 그럼 채널링 동안 뭐 하겠어요? 임팩트 스매시 계속 차겠죠. 4개 딱 찼어. 참 여러가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뱅가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형님들한테 데미지 10% 20% 주면은 당연히 칭찬은 받을 수 있는데
숫자만 좋으면은 다른 친구들도 상향받고 다른 컨텐츠가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시 불쾌함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러니까 불쾌함이 해소된 게 아니라 불쾌함이 덮어진 것 뿐이야. 여기 방 청소 안 돼서 더러워 하면은 이불로 덮어놓은 거야. 근데 아직도 그냥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못해. 그러더라도 최소한 그 큰 부분은 정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뭐 제가 밸런스 팀이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임팩트 스매시를 뺏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캐릭터 컨셉이란 건 존재해. 대신 컨셉을 유지하면서 개선되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검신 캐릭터가 구조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개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보통 그 구조가 캐릭터의 매력까지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이 개선이 아예 안 되는 거랑은 또 별개라고 해서 이 불편함은 유지를 하되 이거를 조금 불쾌감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불편함이 저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어. 왜냐면 플레이 방식도 같은 캐릭터 유저군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이용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다르니까. 아까 드래곤 나이트도 마찬가지고, 아스트라의 탑승기, 설치기, 그 다음에 합격기, 공중기 다 달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어려운 캐릭터가 내가 캐릭터 빌드를 짜는 데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바리에이션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려워서 저걸 더 쉽게 하고 싶어 일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이 조절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저번에 이 총검사 때도 한번 얘기했고 2단 심판관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마창사 때 이 워로드를 제가 잡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 검신이나 검기나 블레이드도 불편함이 있는데 왜 워로드만 얘기해 주시고 쟤네는 안 해주나요? 가 아니라, 쟤네들은 결국엔 사람들이 많고 목소리가 커요. 근데 워로드, 뭐 패스파인더 이런 애들 정말 오랜만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얘기를 크게 내야 돼. 제가 저번에 그 2단 심판관 지연딜 넘어가면서 캐릭터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애들이 진짜 구조 개선이 필요한 애들. 지금 당장 캐릭터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이거 조합이 조금 별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메리트 쪽이 아니라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불쾌함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어센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선이 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들, 특히 비주류 애들에서는 목소리가 제가 크게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 얘네들은 또 이번에 봤잖아. 그럼 다음 패치 때까지 벵가드 상향해라 계속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검신 상향해라, 블레이드 상향해라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도 얘네들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런 거다 보니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캐릭터의 매력을 해치는 정도의 패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패치를 망치는 정도의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임팩트 컴비네이션은 스택을 유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스택에 대신 스택이 적거나 아니면은 불합리함, 이걸 제가 왜 스택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은, 제거 얘가 스택이야. 얘가 전형적인 스킬 캔슬 스택형 캐릭터잖아. 근데 얘요, 형님들 지금이야 딜이 세지셨으니까 괜찮지,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도 딜 떨어지잖아요. 딜 떨어지는 순간 머슬 시프트 뒤지게 안 찹니다. 전 시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전 시즌에 왜 몰랐는지 알아? 올 스킬 레벨링이 애들이 장비가 많아가지고, 시묵나트 이런 애들은 올스킬 레벨링이 못해도 4렙 5렙이거든. 그럼 머슬 시프트에서 1렙, 그 다음에 리미트 브레이크에서 1렙, 이런 데서 1렙씩 막 받으니까 머슬 시프트 개수도 늘고 그 다음에 회복 속도도 늘고 해가지고, 얘네들 옛날에는 아무 의미 없었어. 근데 얘네들 그 시즌 초반에 과소모 세트, 그 다음에 아칸 세트 다 하고 근원도 안 끼고 결전 딱 끼워버리는 순간 올스킬 레벨링 다 빠지죠. 그럼 얘네들은 머슬 시프트 스택도 떨어져, 회복 속도도 떨어져.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칭호 이벤트 나와가지고 머슬 시프트 칭호 스위칭하고 아바타 스위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쾌함을 다 겪었던 놈이야. 근데 이 마창사 벵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전 시즌에도 뒤지게 열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암 죽음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암 죽음이나 이런 데서 임팩트 스매시 1스택 증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올 스킬 2레벨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쿨타임 감소랑 회복 속도 증가랑 그 다음에 스택 증가랑 이런 것들 다 받아서 그냥 쓰던 거였거든. 근데 벌써 이 사암 죽음 안 쓴 지가 1년이 넘었잖아. 그랬으면은 이제 다른 애들 캐릭터 개편이 됐던 것처럼 이 벵가드도 어느 정도는 개편을 받고 있구나라는 체감이 들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제가 완벽하게 해소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벵가드 유저분들이 가장 목소리를 내는 게 임팩트 스매시니, 임팩트 스매시가 잘했든 못했든 뭔가 했다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임팩트 스매시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만져만 달라고. 임팩트 스매시를 없애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임팩트 스매시가 무한이 되는 걸 원하지도 않아. 임팩트 스매시를 그래도 얘네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임팩트 스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보상 설계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를 건드려줘야지. 바꿔주면 얘네들이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개선을 하는데 지금 약간 조금 아쉽구나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아니 전 제육볶음 시킬 거라니까요. 오늘 순두부찌개야 좋아요 이게 아니라고.
제육볶음 먹고 싶다잖아. 서비스를 안 줘도 되니까 제육볶음을 달라고. 물론 장비로 벨페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합니다.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인 게 그래야 매력이 살아. 개인적으로 저는 결전을 좋아하는 놈으로서 바리에이션이 여러 개 생기는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물론 밸런스 패치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떠난 데미지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잘 맞느냐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벨페라는 의미가 장비로 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뭐 대표적으로 저도 리디머도 하고 있으니까 리디머 변신이 뭐 결정 꼈을 땐 무한인데 여기서 아니고 막 이렇게 되잖아. 이해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특색이 무조건 데미지 장비만 있으면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최소한 뭘 하고 있구나라고 좀 티를 낼 거면 최소한 이 캐릭터 유저분들이 이거는 건드려줘라고 하는 그 공통 부분 중에 가장 좀 빡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느끼게만 해달라고. 양보는 하겠다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알겠다고. 대신 살짝 건드려줘야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많이 아쉽다. 버프 효과가 적용되는 거? 물론 맞지만. 근데 여기 각성기에다가 뭐 주는 거는 안 좋아. 각성기 쓰니까 스택 회복? 이거 안 돼. 그거 하는 순간 그때는 진짜 화를 냅니다. 많이 아쉬워서 그래. 왜냐면 저도 제가 워로드를 안 키워도 워로드 이 임팩트 스매시에 대한 불편함은 안 키우는 사람들도 아는 정도야. 이럴 때 말로 소위 말해 소외 직업군들, 비인기 직업군들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선생님들 이거 쇼하는 건가요? 쇼통인가요? 이렇게 하셔도 쇼통이 필요합니다. 쇼통이 없는 게임은 진짜 죽어요. 소외된 직업군들 만져만 줘도 좋아서 와씨 워로드 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만에 이름 올라왔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는 거.